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외교를 두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였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란 전쟁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이스라엘의 반발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말 다 하는 나라. 전 세계 안보와 에너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주체성을 선포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 위상.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석유가 넘쳐나니 미국 거 사라 라면서 큰소리쳤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허풍인지 아시나요? 미국 서부 항공유의 대부분을 한국이 책임지고 있고요. 제조업에 필수적인 벤젠이나 톨루엔 등 나프타를 분해한 석유화학 제품도 한국 의존도가 높은데요. 한국은 미국 벤젠 수입량의 46%, 톨루엔 수입량의 57%를 책임지는 1위 공급국이죠. 최근 한국 항공유 수출이 조금 줄었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마지막 한국행 유조선이 지난달 말 화물을 하역했다며 이는 태평양 건너 6,000마일 떨어진 우리에게도 매우 불길한 징조라고 전했죠. 미국은 기름은 많아도 정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한국이 기름 안 주면 비행기도 못 띄우고 공장도 멈춰야 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미국 석유사라고 외치던 트럼프의 호언장담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무색해진 순간인 거죠. 이렇게 에너지와 안보를 꽉 쥐고 있으니 외교 무대에서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를 향해 비인도적 행동을 되돌아보라, 실망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꾸짖은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훈계를 날린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며 당당하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팩트가 또 있습니다.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이 단체로 한국을 찾고 사우디와 UAE는 천공투를 빨리 달라고 애걸하잖아요. 심지어 미국이 우리 성주의 사드 포대를 중동으로 빼가자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우리 안보는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이건 미국 없이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나토의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에 무조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계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파트너로서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게 술 취한 정부 윤석열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지금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게 다 위대한 대한국민이 만들어낸 역사의 필연이죠. 준비된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리더, 이재명이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좋았어. 고생 많으셨어요. 콧발이야. 이럴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임기 중이야 사실. 만약에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눈치 봐서라도 안 갑니다. 제일 먼저 파병한다. 파병 얘기는 했겠지. 와, 끔찍하다 진짜. 다행스럽습니다. 예. 일단 저는 외교수를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좀 별나다. 왜냐하면 다른 그래요? 데는 전부 기업주들이 오거나 정유회사 사장들이 몰려오는데 대소기업 비서실장까지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놔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특별하다. 그래서 챙겨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원유는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정제해서 항공유도 하고 네. 디젤도 하고 휘발유도 하고 LPG도 뽑고 다 뽑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330만 배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에 330. 우리가 쓰는 건의 1.5배를 생산해서 이걸 다시 재수출합니다. 우리가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지금 전전 건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자라니까 이 정제한 거를 다 수출 금지하면 누가 죽느냐. 제일 많이 뛰는 게 뉴질랜드입니다. 100% 수입인데 그중에 54%가 우리나라에서 갑니다. 그보다 호주도 많이 합니다. 호주도 우리한테 많이 해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이 모자라서 이 정제 제품을 외쪽으로 반출을 금지시키면 제일 큰일 나서 요즘은 주한 뉴질랜드사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한국 측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느라고. 우리 지금 한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고요. 한 17%를 미국에서 가져오고. 근데 지금 뭐 중동이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시켜야 돼요. 다변화시킬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입니다. 그 중앙아시아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원유를 가져오는 게 왜 힘드냐 하면 이게 내륙 국가잖아요.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유럽으로 나아갈 땐 러시아 수송관을 보내서 유럽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오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대륙 철도를 이용해야 돼요. 중국으로 통하는 철도나 혹은 또 도망강 지역으로 나와서 가져오는 방식을 택해야 되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국가로서 위치 지을 수 있을 그 첫 삽을 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교통로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호르무즈 거쳐서 말라카를 거쳐서 오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유라시아의 대륙 위에 선을 하나 그은 거예요. 우리가 북극 항로를 우리 정부 들으면서 처음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대륙에서 철도로 이용하는 선을 지금 고려를 넣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정말로 공간적으로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이번에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러시아 얼마나 가깝습니까? 미국하고 중동하고 다 멀잖아요. 실질적으로 캄차카 쪽에 유전이나 가스전에 한국하고 그 개발 시도 등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개발을 못했던데요. 이것도 사실 향후에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들어야 하느냐 하면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북러 관계가 밀착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러시아하고도 이걸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나가지고 막 정신없고 했을 때 사실 위기가 기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네. 이게 위기 때는 갑자기 또 중동 다변화 얘기하다가 이게 또 끝나면 제일 편하고 제일 싼 게 또 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교훈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싼 것 같지만 결국은 비용 발생하는 문제니까. 중앙아시아는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강물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수입처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이 해안을 봉쇄할 걸 대비해서 엄청난 철로 노선을 확장시키고 정기화시켜놨어요. 고속철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만 잘 이야기되면 가장 간편하게 그 노선을 따라서 전혀 새로운 무역로, 교통로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시진핑 만났을 때 5개 안 중에 바로 이거 있습니다. 북한하고 연결시키고 북한이 곤란하면 북한한테 통과료만 주고 정차하지 않고 우리까지 오고 북한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근데 만약에 또 그 윤석열 같은 애가 나타나면 무인기 하면 그 통과하는 거 잘라버리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국가가 참여해서 개발을 하자고 하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두만강 지역인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은 그 지역을 그런 허브로 개발하려고 합의가 되어 있고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빨리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반대한다고 하거나 혹은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시켜 놓으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경제를 해야 되거든요. 러시아하고도 군사적 관계를 해야 되고 그 두 국가의 압력 때문이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값진 이야기냐.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만 얘기해야 되니까. 줄창 미국하고 일본한테 가서 굽신거리는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능동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세요. 무기부터 에너지, 그리고 외교적 자존심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에 매달리는 이 놀라운 현실, 이게 바로 2026년 우리의 모습입니다. 메흐멧 파티 오즈타르수 중부대 교수는 더 디플로매트 기고에서 이번 이란 전쟁 기간에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더욱 날선 어조, 미군 방공 자산 재배치에 대한 불편함의 표출, 그리고 대안적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위한 신속한 기동은 모두 독립적 행동을 위한 더 넓은 공간을 모색하는 한 국가의 모습을 시사한다. 서울은 단순히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외교적 공간과 전략적 주체성을 능동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자, 여러분, 현실로 다가온 이 압도적 국격에 전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기상을 응원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치공감이었습니다.